안녕하세요. 미남노무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한 바와 같이 사직의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상 정말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죠. 근로자분들께서는 제가 사직 제출했는데 사업주가 수리를 안 해준다. 그리고 안 나가겠다고 하니 손해배상 청구한단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많이 물으시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오늘부로 연락이 안 된다. 사람 갑자기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자, 이럴 때 발생하는 법률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는 규정 두고 있지만은, 근로자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을 전혀 안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민법을 따가지고 예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예규 상세 내용은 일단 적어두고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든 구두로 말하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를 하는 것.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끝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는 그렇지가 않죠. 자, 사용자가 수리를 안 하는 경우를 첫 번째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째버린다든지 서랍에 넣어둔다든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직 효력 발생일은 우선에 저희 내부적으로 특이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사직 효력 발생일에 대한 규정, 퇴직 규정, 온갖 규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직 효력 발생일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에 따라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 종이를 쨌든 서랍에 넣어놨든 아무 관계없이 그 규정에 따라서 효력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취업규칙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는데 사업주가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말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달에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된다는 거죠. 이렇게 규정이라도 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규정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도 안 했고 특이하게 없어요. 이러면은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출한 날은 전달된 날입니다. 전달된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 제가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사직서를 적어서 오늘 제출을 한 겁니다. 사업주가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초일은 불산임합니다. 그래서 9월 6일은 빼고 9월 7일부터 한 달, 10월 6일까지 저는 근무를 해야 돼요. 10월 6일까지 근무를 안 하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그 점 나중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동부 예규에 정해둔 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자가 있습니다. 기간이라 하면은 여기서 1급, 주급, 월급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연봉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월에 1회 이상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산정 기간이 여기서는 월급입니다. 1급, 주급, 월급, 보름마다 줄 수 있는 보름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요런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한 그 단기 이후 1기를 지나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급으로 정한 경우에 제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 주 단위도 정해둬야겠죠, 그때. 월요일부터 일요일에 주 단위로 하고 제가 오늘 제출했다.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그럼 이번 단기는 1월까지예요. 다음 주 1월까지 해야 근로관계가 비로소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 주 1월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자, 그리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민법도 없고 예규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앞에 나온 예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직 효력 발생일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으니까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단결근 처리를 합니다. 무단결근. 첫 번째 무단결근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죠. 네가 안 나가지고 우리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네가 안 나가지고 생산 차질을 빚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별도로 배상하지 않을 거면은 내가 월급에서 이만큼 공제해서 네 월급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시 많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그 손해배상이 성립하느냐? 민법상 그 손해랑 결근이랑 인과관계를 인정을 받아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밀면집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라서 냉면 말고 밀면을 좀 썼습니다. 예, 밀면. 부산 밀면 맛있죠. 밀면집인데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홀 서빙 근로자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저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사장님,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사업주는 수리도 안 했고 내부 특약도 없습니다. 조그만 사업장이라서 특약이 사실 잘 없죠. 특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직 효력은 다음 달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근로자는 계속 근무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근무를 하러 안 나왔더니 사업주가 이 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근로자가 안 나왔는데 손님이 확 줄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또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상해, 그날 날씨를 보니까 흐려가지고 덥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밀면을 물어 안 온 것 같은데요. 주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손님이 어제 밀면 먹어서 오늘은 안 먹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을 펼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사람 특정 손님이 안 온 것이랑 그 근로자 결근이랑 인과관계를 증명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특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자가 갑자기 안 나왔다, 그래서 계약이 불발됐다 라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그 계약 불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입니다. 복무의무 위반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니를 징계한다는 건데, 실제로 징계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갈 사람인데 해고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정직하겠습니까? 정직 처분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사업주는 뭔가 타격을 주려고 하거든요. 근로자들한테 괘씸하다, 이 사람한테 타격을 주고 싶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감급의 징계입니다. 감급 1에다가 하루 일당의 2분의 1까지 할 수 있어요. 2분의 1까지. 누적해서 월급의 10분의 1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초과한다든지, 한 번 할 때 일당의 70-80% 한다든지 하는 건 다 위법입니다. 혹시 사용자가 그렇게 조치를 한다면은 위법하니까 그 부분 체크해 두시고, 취업규칙상 정해진 절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런 절차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명기회는 부여해야겠죠. 왜 안 나오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없다면은 부당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감급 징계를 받았을 때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고, 사업주 입장에서 징계를 한다면은 법적 절차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세 번째는 퇴직금을 줄이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그 직전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이 있으니까 평균임금이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내려간다 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낮아진 퇴직금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암만 낮춘다 한들 통상임금까지만 낮출 수 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간혹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무작정 불리한 사항은 아니다. 실제로는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부당하다라고 느끼신다면은 주변에 노무사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찾아가시거나 노동청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효력 발생일, 사직 효력 발생일과 사직 효력 발생이 안 됐는데 안 나간 경우의 성격, 그리고 그때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근로자가 그로 인해서 있는 불이익,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발생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리 추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에 대비해서 특약을 만들어 두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직 효력 발생할 때까지 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도 좀 하고 하면 그간에
근로자분께서 근무를 해오면서 익혔던 내용도 한 번 더 피드백 해보고, 그리고 혹시 실수한 게 있었다면은 다음번 회사에서는 요러요러한 점을 놓치지 않고 좀 더 잘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로자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사직의 효력 발생에는 그 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남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